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를 다루는 아주 강력한 방법인 리눅스 명령어 기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터미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보면 그저 무서운 검은 화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터미널은 여러분의 능력을 무한히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작업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공소에서 망치나 렌치 같은 도구를 꺼내 쓰듯이 리눅스 명령어는 컴퓨터라는 거대한 기계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한 도구상자 속 연장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대학생이나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이 검은 화면과 친해지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공학의 절반은 정복한 셈입니다. 자, 이제 겁내지 말고 저와 함께 이 멋진 도구 상자를 하나씩 열어볼까요? 준비되셨다면 우리의 새로운 작업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을 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암호 같은 글자들을 살펴볼게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긴 문장은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이정표입니다. 골뱅이 기호 앞부분은 지금 접속한 사용자 이름을 뜻하고 골뱅이 뒤의 단어는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이름을 말해요. 그리고 콜론 뒤에 보이는 물결표 기호는 지금 내가 내 집처럼 편안한 홈 디렉토리에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에 보이는 달러 기호가 바로 프롬프트인데 이것은 컴퓨터가 주인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리눅스에서도 이 프롬프트 뒤에 정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컴퓨터는 여러분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이 신호만을 깜빡이며 기다리고 있답니다. 리눅스 세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바로 대소문자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윈도우는 대문자나 소문자를 섞어 써도 찰떡같이 알아듣지만 리눅스는 전혀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문자로 쓴 데이트는 날짜를 알려주는 올바른 명령어로 인식되지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 전체를 대문자로 쓰면 컴퓨터는 전혀 알 수 없는 명령어라며 고개를 가로저을 거예요. 철자가 똑같아도 리눅스에게 대문자와 소문자는 아예 다른 글자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소문자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규칙만 잘 지켜도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아 당황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모든 리눅스 명령어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비슷한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령어 블록으로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결정해요. 예를 들어 달력을 보여주는 엔칼이 여기에 해당하죠. 두 번째는 대시 기호 뒤에 붙는 옵션 블록인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윤리우수력으로 보여달라는 의미의 -J 같은 것이죠. 마지막은 인자 블록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해줍니다. 2025년의 달력을 보고 싶다면 2025라는 숫자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대상에게 할 것인지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3단 구조는 거의 모든 리눅스 명령어의 공통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에는 명령어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인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게요. 인자는 명령어가 작업을 수행할 목표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화면에 글자를 출력하는 에코 명령어 뒤에 따옴표를 쓰고 글자를 넣으면 그 글자가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달력을 보는 명령어도 마찬가지예요. 엔칼 뒤에 2025를 쓰면 해당 연도의 달력을 보여주죠. 재미있는 점은 인자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1969년 7월의 달력이 궁금하다면 엔칼 뒤에 줄라이와 1969를 차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가 누구를 위해 일할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바로 인자의 역할이에요. 대상이 구체적일수록 컴퓨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더 정확하게 가져다 준답니다. 명령어를 내 입맛에 맞게 살짝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옵션이에요. 옵션은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시 기호 뒤에 한 글자만 쓰는 짧은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 엔칼 뒤에 마이너스 대문자 M을 붙이면 달력을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바꿀 수 있죠. 두 번째는 대시 기호를 두 번 쓰고 단어를 통째로 적는 긴 형식입니다. 데이트 명령어 뒤에 대시 유니버설을 붙이면 세계 표준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긴 형식은 타이핑하기는 조금 번거롭지만 의미가 명확해서 기억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짧은 형식은 빠르고 효율적이죠.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골라 쓰면 됩니다. 옵션을 잘 활용하면 하나의 명령어로도 훨씬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리눅스 고수들은 타이핑을 최소화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짧은 옵션들을 여러 개 쓸 때는 하나로 뭉쳐서 사용하는 마법을 부린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달과 다음 달까지 총 석 달의 달력을 보고 싶을 때 쓰는 -3 옵션과 오늘 날짜 강조를 끄는 -H 옵션이 있다고 해봐요. 이걸 일일이 따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이너스 뒤에 3과 H를 붙여서 -3H라고 한 번에 써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짐을 따로 들지 않고 한 봉투에 담아 옮기는 것과 같죠. 이렇게 옵션을 결합하면 명령어가 훨씬 간결해지고 오타를 낼 확률도 줄어듭니다. 이제 여러분도 옵션을 뭉쳐 쓰면서 고수의 향기를 풍겨보세요. 어떤 옵션들은 단순히 켜고 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줘야 작동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후 달력을 보여주는 옵션들입니다. 뒤를 뜻하는 애프터의 약자인 대문자 A 뒤에 1을 쓰면 현재 달 다음에 오는 한 달을 더 보여주고 이전을 뜻하는 비포의 약자인 대문자 B 뒤에 1을 쓰면 이전 두 달을 더 보여줍니다. 만약 1969년 7월을 기준으로 앞뒤 달력을 다 보고 싶다면 -B1과 -A1을 섞어서 쓰면 되겠죠? 인류가 처음 달에 착륙한 그 시기의 앞뒤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옵션 뒤에 숫자를 붙여주면 명령어가 수행하는 작업의 범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구조를 활용해 실제 유용한 명령어들을 써볼까요? 가장 기본은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는 겁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면 현재 시간과 날짜가 바로 출력되는데 여기에 -U 옵션을 붙이면 우리나라 시간 대신 세계 표준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달력을 보고 싶을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칼이라고 입력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가로형 달력이 나오고 엔칼이라고 입력하면 현대적인 스타일의 세로형 달력이 나옵니다. 세로형 달력인 엔칼은 요일이 왼쪽에 세로로 나열되어 있어 보기에 아주 깔끔하죠. 터미널 안에서 언제든 시간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작업실에 멋진 시계와 달력을 들여놓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넓은 터미널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PWD라고 입력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체 경로를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내 위치를 알았다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ls 명령어는 현재 위치에 있는 파일과 폴더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L 옵션을 더하면 파일의 크기나 수정된 날짜 같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고 -A 옵션을 쓰면 점으로 시작해서 평소엔 숨겨져 있던 비밀 파일들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어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터미널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글자는 폴더이고 흰색은 파일이라는 거예요. 색깔만 봐도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으니 정말 직관적이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폴더 사이를 옮겨 다닐 때는 cd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바탕화면으로 가고 싶다면 cd 데스크톱이라고 치면 되죠. 한 단계 위 폴더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cd 뒤에 한 칸 띄고 마침표 두 개를 찍어주세요. 만약 복잡한 경로 속에서 헤매다가 단번에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cd 물결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탭키 활용법이에요. 폴더 이름을 다 치기 귀찮거나 오타가 걱정될 때 앞 글자 몇 개만 치고 탭키를 눌러보세요. 리눅스가 알아서 이름을 완성해 줄 거예요. 이 자동 완성 기능만 잘 써도 작업 속도가 2배는 빨라지고 오타로 고생할 일도 사라진답니다. 이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먼저 터치 명령어는 마치 요술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빈 파일을 툭 만들어줍니다. touchTest.txt라고 치면 메모장 파일이 하나 생기죠. 이 파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엿보고 싶다면 cat 명령어를 쓰세요. 파일 내용을 화면에 띄워줍니다. 하지만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나노라는 텍스트 에디터를 불러와야 해요. 나노 뒤에 파일 이름을 치면 글을 쓸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실컷 글을 썼다면 Ctrl O를 눌러 저장하고 Ctrl X를 눌러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터미널 안에서 문서를 만들고 읽고 고칠 수 있는 진정한 작가가 된 셈이에요. 뒤죽박죽 섞여있는 명단이나 단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는 소트 명령어가 제격입니다. 파일을 알파벳이나 가나다 순으로 예쁘게 정렬해서 보여주거든요. 만약 역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R 옵션을, 중복된 내용을 싹 지우고 하나씩만 남기고 싶다면 -U 옵션을 붙여보세요.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소트 명령어는 화면에 정렬된 결과만 보여줄 뿐
실제 원본 파일의 순서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본은 소중하게 지키면서 정돈된 결과만 쏙 골라보는 아주 안전하고 똑똑한 도구랍니다. 복잡한 데이터 사이에서 질서를 찾고 싶을 때 이 소트 명령어를 꼭 기억하세요. 터미널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필살기 단축키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강조한 탭키입니다. 자동 완성을 통해 여러분의 손가락을 보호하세요. 두 번째는 위아래 화살표인데 방금 입력했던 명령어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방금 쳤던 긴 명령어를 또 칠 필요가 없죠.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졌다면 컨트롤 L을 눌러보세요. 순식간에 새 화면처럼 깨끗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폭사와 붙여넣기인데 윈도우와 달리 컨트롤 Shift C와 컨트롤 Shift V를 써야 해요. 그냥 컨트롤 C는 지금 하던 작업을 강제로 취소하라는 뜻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단축키들만 손에 익히면 여러분은 이미 터미널 마스터나 다름없습니다. 명령어가 너무 많고 옵션도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세상의 어떤 고수도 이 모든 걸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맨이라는 강력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맨 뒤에 궁금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의 사용 설명서가 한 페이지 가득 펼쳐집니다. 어떤 옵션이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죠. 스페이스바를 눌러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고 다 읽었다면 Q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이 사전을 펼쳐보세요. 사실 개발자들도 코딩하다가 맨날 찾아보고 검색한답니다. 중요한 건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어디서 정보를 찾을지 아는 지혜예요. 자, 긴 여정을 마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리눅스 명령어는 명령어와 옵션, 그리고 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대소문자를 아주 까다롭게 구분하니 주의하세요. 셋째, 탭키로 자동 완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업이 즐거워집니다. 넷째, 폭사와 붙여넣기 할 때는 Shift 키를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게 생기면 맨 명령어를 활용하세요. 처음엔 낯설었던 이 검은 화면이 이제는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리눅스 터미널은 여러분이 학습할수록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